저는 모공 고민이 많진 않아요.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이미 넓어진 모공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렵지만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되게 얼굴이 뜨겁잖아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세요. 알로에겔을 이용해서 마사지 해주면 모공을 차오르게 만드는, 그리고 가끔 모공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자꾸 쓰셔서 모공 다 넓어져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거침없는 현아쌤입니다. 원장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잖아요. 모공도 커지는 것 같고 피도 많아지는 것 같고. 피지 분비가 폭발하는 계절이죠. 원장님,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이 모공 때문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많아요. 모공은 진짜 20대부터 50대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다 고민인 것 같아요. 모공이 커지면 일단 화장할 때 알아요. 화장이 끼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안 좋을 수 있고, 모공이 늘어난 상태에서 노화까지 진행이 되면 모공이 축 처져서 세로로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도 혹시 모공에 대해서 고민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모공 고민이 많진 않아요.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저는 홈케어도 20대부터 잘해왔고 30대에도 다른 시술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솔직히 말해서 모공이 진짜 거의 없는 편이에요. 혹시 이미 넓어진 모공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렵지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심코 모공을 넓게 만드는 그런 생활 습관들을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 모공을 줄어들게 하는 것보다는 커지지 않게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모공을 넓게 만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모공 넓게 만드는 나쁜 생활 습관 첫 번째는 바로 클렌징 티슈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아니, 저는 클렌징 티슈를 왜 그렇게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피부에 그렇게 자극되고 마찰이 되는 거를 왜 그렇게 자꾸 쓰셔서 모공 다 넓어져서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클렌징 티슈는 벅벅 문지를 때 물리적인 마찰을 일으켜요. 물리적인 마찰은 피부 장벽에 무조건 나빠요. 피부 장벽이 깨지고 피부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모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모공 넓어지는 나쁜 습관 두 번째는 두꺼운 화장입니다. 화장을 너무 두껍고 너무 자주 많이 하더라도 물리적인 마찰도 가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 좋지 않고, 화장이 정상적인 피지 분비를 막으면서 자꾸 모공이 커질 수 있는데요. 제 예전 홈케어 루틴 영상 보시면 사실 저 아침에 색조 제품 2개밖에 안 쓰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개수도 최소화하고 가급적 얇게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꺼운 화장을 하면 강한 세정제를 쓸 확률이 높고 물리적인 과정도 좋지 않아서 모공이 넓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반복적인 코팩입니다. 사실 코팩을 하면 처음에는 피지가 확 나와서 일시적으로 모공이 깨끗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장벽이 더 깨질 수 있어요. 피지를 강하게 뽑아내면 우리 몸은 피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피지가 자꾸 분비가 되고 모공은 자꾸 넓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코팩 제발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클렌징 오일로 부드럽게 살살 피지를 녹여주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모공 넓히는 나쁜 습관 네 번째는 뜨거운 물 세안입니다.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름철에 더워서 타이어도 축축 늘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면 모공도 늘어지고 피지 분비도 폭발합니다. 그리고 가끔 모공 있는 분들이 뜨거운 물로 모공을 넓혔다가 차가운 물로 모공을 쪼이면 되게 모공 축소에 좋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 그냥 미지근한 미온수로 세안을 하시는 게 훨씬 피부에 유익합니다. 원장님, 혹시 집에서도 모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홈케어로 모공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저자극 클렌징입니다. 아무래도 알칼리성 세정제보다는 약산성 클렌저를 쓰고 클렌징 밤 같은 걸로 부드럽게 자극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클렌징 시간을 짧게 가져가세요. 깨끗하게 화장 지운다고 되게 오랫동안 클렌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피부 장벽에는 더 나쁠 수 있거든요. 완벽하게 세안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세안 시간을 짧게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세안할 때 뻑뻑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뻑뻑한다고 해서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게 최대한 물리적 자극 없이 톡톡 두드려가면서 세안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제가 세안하는 방법 궁금하시면 이 영상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는 쿨링 케어인데요. 제가 아까 피부가 뜨거워지면 모공이 넓어지고 탄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피부 인도를 낮춰주는 게 모공 케어에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도 많지만 되게 얼굴이 뜨겁잖아요. 여름에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세안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더마쿨러 있잖아요. 알로에겔을 이용해서 더마쿨러로 부드럽게 모공
모공 주변을 마사지해주면 모공 케어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하 성분입니다. 여러분 아하, 바하 들어보셨죠? 아하나 바하는 피부 표면을 미세하게 정리해주고 약간 깎아내는 듯한 느낌이라면 아하는 모공을 타겟해서 피부를 깎아내지 않고 모공 케어를 해주는 부드러운 4세대 필링 성분이에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공 케어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저자극 4세대 필링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매일 쓰는 건 좋지 않고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이내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레티놀입니다. 레티놀은 사실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레티놀은 각질 세포의 턴오버를 조금 빠르게 하는 제품인데 단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 모공 정리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레티놀은 주의하실 점이 낮에 바르시면 안 되고 밤에 쌀알 만큼만 발라주시고 처음에는 매일매일 바르지 마시고 일주일에 2-3번 정도 발랐다가 자극이 없을 때 조금 더 빈도를 늘려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레티놀은 함량이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농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게 더 안전한 사용법이에요. 홈케어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관리한다고 해서 모공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잖아요. 누적되는 효과는 있긴 하지만 한 번으로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는 없어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시술이 있을까요? 네네. 병원에서도 모공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프락셀 레이저입니다. 프락셀은 모공을 흉터로 생각하고 미세하게 상처를 낸 다음에 재생을 시켜서 피부를 다시 자라게 해주는 원리예요. 프락셀은 너무 강하게 받으면 피부가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더 예민해지거나 홍조가 생길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2번에서 3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가격은 1회에 10만 원대에서 20만 원 이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진 않을까요? 아파요. 조금 아픈데 마취크림 바르고 하면 참을 만한 수준이에요. 다운타임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약간 얼굴이 빨개져 있을 수 있고 프락셀 자국이 한 1-2주 갈 수 있습니다. 시술 받은 날에는 피부에 무리한 자극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음주, 흡연, 찜질 사우나는 일주일 피하시는 게 좋고요. 무리한 필링이나 각질 제거 같은 것도 2주 정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텐자가 있겠습니다. 포텐자는 고주파 니들이거든요. 바늘 끝에서 고주파가 나와서 그 고주파 열로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모공을 차오르게 만드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포텐자는 프락셀처럼 피부 표면을 깎아내지 않으면서 콜라겐을 채워주기 때문에 프락셀보다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덜할 수 있지만 부작용 면에서 훨씬 안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많이 아픈 시술이 아니라서 나는 모공 관리 하고 싶은데 너무 자극적이거나 아픈 거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포텐자부터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술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씩 3번에서 5번 정도 연속해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가격은 1회 기준으로 한 30만 원대 정도라서 아주 저렴하지도 않지만 많이 비싸서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주의사항은 사실 별로 없는데 포텐자 이후에도 간간히 모낭염이 올라올 수가 있어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주나 흡연은 3일 정도 피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다운타임은 3일 정도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을 수 있고 각질 같은 게 조금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각질 뜯어내지 않고 보습 잘 해주시는 게 관리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주베룩 스킨입니다. 주베룩 스킨이라는 거는 콜라겐 영양제인데요. 손주사로 이렇게 찔러 넣어서 콜라겐으로 모공을 채워주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사실 프락셀이랑 주베룩을 병행하거나 포텐자랑 주베룩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면이 있어서 주베룩은 단독으로도 좋지만 다른 레이저라든지 포텐자, 고주파랑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지니까 같이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취크림 발라도 조금 아픈 편이에요. 멍이 좀 들 수 있고 멍이 한 번 들면 일주일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다운타임은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늘은 모공 줄이는 홈케어 방법과 피부과 시술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모공이 넓으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모공이 넓어지는 걸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방을 해도 만약에 모공이 자꾸 넓다면 모공을 줄이는 홈케어 방법이나 피부과 시술이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공으로 고민하는 친구나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거침없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침없는 현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